새벽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건강검진 이상 소견, 고작 몇 밀리미터라고 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컸지요. 왜 하필 지금일까? 그 순간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슨 펑의 더 캔서 코드, 암을 다르게 보는 눈. 혹시 내가 놓친 스위치가 있을까? 오늘 그 스위치를 함께 찾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식탁과 수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암의 성장을 늦추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암은 단지 나쁜 운일까요? 펑 박사는 말합니다. 암은 성장의 병이라고.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성장 스위치를 계속 켜둔 채 달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대표적 신호가 인슐린과 IGF-1, 특히 우리 나이에 흔한 고인슐린 혈증은 불씨를 키웁니다. 설탕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요, 문제는 단 것 그 자체보다 계속 높은 인슐린입니다. 68세 이씨 어르신은 아침마다 식빵 2장과 주스를 드셨습니다. 당뇨는 없지만 늘 배가 자주 고프고 점심 전에 과자를 찾게 되셨죠. 검사에서 공복 인슐린이 높고 간 초음파에 지방간이 보였습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토양이 비옥해지는 신호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인슐린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첫 질문입니다. 의학은 암을 씨앗과 토양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은 돌연변이로 태어난 암세포, 토양은 우리 몸의 환경입니다. 더 캔서 코드는 말합니다. 씨앗만 탓하면 대답이 반쪽입니다. 토양이 비옥하면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인슐린이 높고 염증이 깔린 토양에선 씨앗이 더 쉽게 뿌리내리죠. 그래서 토양 관리가 치료와 예방법의 공통 열쇠가 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믿으십니다. 유전이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다른 환경에선 결과가 달라집니다. 펑 박사는 암을 유전자만의 병이 아니라 대사와 환경이 키운 병으로 봅니다. 여기서 반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쪽은 유전자가 아니라 토양, 즉 생활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토양을 바꾸는 첫 단추를 엽니다. 옛 과학자 와버그는 암세포가 산소가 있어도 포도당을 빨아들이고 젖산을 만든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를 와버그 효과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자라기 위한 연료 공급을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즉, 늘 높은 인슐린과 잦은 간식은 암세포에 항상 열려있는 주유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실마리, 연료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법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성장 지휘자입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연료와 재료를 밀어넣고 마을 같은 성장 경로를 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 잘 먹히지 않는 저항이 생기고 몸은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 결과 성장 신호는 더 커지죠. 그래서 비만, 복부 비만, 지방간은 암의 토양과 맞닿습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오후 3시만 되면 달달한 믹스커피가 간절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뭐 어때? 하셨죠. 그런데 석 달 뒤 허리둘레가 3cm 늘고 공복 인슐린도 상승. 밥은 줄였는데요. 문제는 간식의 빈도였습니다. 자주 먹는 작은 당이 인슐린을 계속 높여 토양을 촉촉하게 적셨던 겁니다. 빈도를 먼저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펑 박사는 치료를 대체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면역 치료는 자리마다 역할이 분명합니다. 다만 토양을 개선하면 치료가 더 잘 작동하고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식사 간격, 정제 탄수화물, 수면과 스트레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다이얼을 천천히 낮추는 겁니다. 안전하게 의사와 상의하며. 더 캔서 코드는 암을 세 겹으로 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후성 유전,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대사 환경, 마치 씨앗의 품종, 씨앗의 잠금 장치, 그리고 흙과 물의 질이 겹겹이 작용하듯이요. 우리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 곧 대사 신호입니다. 그 첫 실천을 바로 다음에. 식사 내용보다 먼저 만져볼 수 있는 건 빈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을 줄이는 것.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 14시간, 익숙해지면 16시간까지. 물차, 블랙커피로 돕고 저녁은 조금 일찍.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이와 조절놀이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굶주림이 아닌 인슐린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복이면 어지러워요. 흔한 걱정입니다. 해결책은 완급 조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로 포만을 늘리고 수분과 미지근한 차로 공복감을 달래세요. 첫 주는 12시간만, 주 2에서 3일만 몸이 적응하면 자연히 쉬워집니다. 목표는 싸움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인슐린에게 괜찮아, 지금은 쉬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설탕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자주 조금씩 먹는 습관입니다. 몸은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올려 반응합니다. 과자 몇 개, 달달한 커피 한 잔, 과일 주스 한 컵이 하루 종일 인슐린을 높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식사 때 먹고 식사 사이엔 물과 차, 이것만으로도 토양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포장지 뒤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설탕, 시럽, 정제 전분, 식물성 기름이 섞인 초가공식품은 빠른 흡수와 잦은 인슐린 분비를 부릅니다. 씹는 수고는 적고 포만은 짧지요. 대신 채소 가공 식재료로 채워보세요. 생선, 계란, 콩, 채소, 견과, 올리브유와 들기름. 포만이 길어지면 빈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성장 신호는 단백질에도 반응합니다. 과한 단백질은 맴토를 자극해 성장 모드를 오래 켤 수 있습니다. 몸무게와 활동에 맞춰 적당히 드시고 채소와 해조류, 콩류로 식이섬유를 든든히 채우세요. 섬유는 포만을 늘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균형이 핵심. 과하지 않게 비워둘 시간도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수면이 짧아지면 인슐린 저항이 금세 올라갑니다. 밤늦은 간식이 더 당기고 다음날 혈당이 출렁이지요. 불면이 잦다면 잠드는 시간 고정, 취침이에서 3시간 전 가벼운 산책,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은 조금 멀리, 수면은 공짜인 인슐린 치료제입니다. 꾸준한 리듬이 인슐린을 낮추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오르고 간은 저장한 당을 꺼내 혈당을 올립니다. 인슐린은 다시 분비되고 성장 신호는 이어집니다. 숨 고르기, 짧은 명상, 교회나 모임에서의 대화가 큰 약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엔 거리를 두는 기술. 스트레스를 줄이면 마치 달달한 간식을 끄는 것만큼의 효과가 생깁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는 인슐린을 필요 이상 올리지 않고도 혈당을 낮추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한 층만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당 저장 창고가 되어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고강도보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매일 10분, 그게 토양을 바꾸는 묵직한 습관입니다. 체중계보다 정확한 힌트가 있습니다. 허리 둘레, 뱃속 지방은 인슐린 저항과 염증을 부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경계로 삼아보세요. 숫자에 지치지 말고 방향을 보세요. 허리가 내려가면 인슐린도 내려갑니다. 토양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70세 김어르신은 간단한 규칙만 지켰습니다. 간식 끊기, 저녁 7시 이후 금식, 식사 후 10분 걷기. 2달 뒤 공복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간 수치도 호전. 무엇보다 잠이 깊어졌습니다.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찌지? 의답은 언제, 얼마나 자주였습니다. 작은 규칙이 토양을 바꾸는 반전이 되었습니다. 펑 박사는 암을 망가진 괴물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세포의 전략으로 봅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영양 신호가 왜곡되면 세포는 독립을 선택합니다. 통제가 잘 되는 조직의 규칙에서 이탈해 스스로 자라고 퍼지죠. 이 시각은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전략이란 건 조건이 바뀌면 꺼질 수 있으니까요. 토양을 바꾸는 두 축은 염증과 산소입니다. 만성염증은 성장 신호와 혈관 생성을 자극하고 낮은 산소는 와버그 효과를 강화합니다. 걷기와 호흡, 체중 조절, 채소 향신료의 항염 성분은 미세 환경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약보다 생활의 작은 칼날이 더 예리할 때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대사와 면역의 허브입니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은
좋은 균을 키워 염증을 낮춥니다. 반대로 초가공식품과 잦은 단맛은 미생물 다양성을 줄입니다. 매 끼니 채소 한 그릇, 김치 요거트 된장은 소박한 처방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면역이 깨어나고 토양이 단단해집니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고 수면과 면역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오전 15분 산책은 밤의 수면을 깊게 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돕습니다. 창가에서라도 빛을 쬐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세요. 햇빛은 무료이자 강력한 호르몬 조절자입니다. 작은 루틴이 인슐린을 누그러뜨립니다. 혈당약, 혈압약, 지질약은 필요할 때 생명줄입니다. 단, 식사 간격 조절이나 절식과 함께할 땐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과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생활이 좋아지면 약이 줄어드는 기쁨도 옵니다. 안전이 먼저, 그 다음이 최적화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항암 치료 전후에 단기간 절식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돕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크니 독자적 시도는 금물입니다. 주치의와 일정 영양소의 계획을 맞춰 안전하게 하세요. 핵심은 인슐린을 낮추는 토양이 치료의 친구가 된다는 점.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면역은 암을 매일 감시합니다. 수면, 걷기, 스트레스 관리, 장 건강은 면역의 레이더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단맛과 과음은 레이더를 흐리게 하죠. 펑 박사는 몸을 굶기는 게 아니라 암을 굶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는 휴식이 필요하고 암은 휴식이 약점입니다. 이 차이를 일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카트에 담는 순간이 토양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바깥 동선에 싱싱한 식재료를 먼저 채우고 가운데 통로는 채소로, 라벨에 설탕, 시럽, 정제 전분이 앞쪽에 있으면 내려놓기. 단백질은 생선 달걀 두부를 섞고 채소는 색깔 다양하게, 견과는 소량 포장, 물차를 기본 음료로 이렇게 담으면 한 주가 달라집니다. 접시에 먼저 채소를 절반, 단백질을 4분의 1 나머지에 건강한 지방과 통곡, 콩을 조금. 밥은 공깃밥 절반부터, 국찌개는 건더기 위주, 과일은 식후 간식이 아니라 식사 일부로 소량. 이렇게 먹으면 포만은 길고 인슐린은 낮게 유지됩니다. 배부르되 무겁지 않은 느낌, 그게 목표입니다. 단맛은 혀의 기억입니다. 바로 끊기 어렵다면 물키기부터, 믹스 커피는 반 봉지,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바꾸고 과일 몇 조각, 탄산은 탄산수로. 2주만 지나도 단맛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혀가 바뀌면 손도 바뀝니다. 인슐린의 굴곡이 잦아들면서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쓰는 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붙잡는 건 항암 전략이기도 합니다.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서기, 물통 들기, 발 뒤꿈치 들기,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근육이 늘면 같은 식사에도 인슐린 반응이 낮아집니다. 움직임이 곧 약입니다. 보이는 것이 손을 부릅니다. 과자는 높은 찬장, 과일은 한입 크기, 물은 눈에 띄는 곳, 접시는 조금 작은 것으로, 밥솥은 멀리 두고 샐러드 볼은 가운데. 환경을 바꾸면 의지는 덜 필요합니다. 토양은 주방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매일의 선택이 쉬워지도록 길을 만들어둡니다. 외식에선 소스가 편수입니다. 구이찜 수육처럼 양념이 적은 메뉴, 밥은 반 공기부터, 면은 나눠 먹기, 반찬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 이렇게 선택하면 외식도 인슐린을 흔들지 않습니다. 규칙은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명절엔 빈도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아침상, 점심상, 간식상, 또 저녁상. 모두의 권유를 다 받기보다 식사 시간을 정하고 천천히 드세요.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순서로. 한 번의 과식보다 하루 종일 찾은 군것질이 더 큽니다. 흐름을 지키는 것이 요령입니다. 허기와 갈증은 헷갈립니다. 식사 사이 규칙적으로 물과 차를 마시면 불필요한 간식이 줄어듭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은 코르티솔도 낮추고 포만도 돕습니다. 밤에는 과도한 수분은 줄여
숙면을 지켜주세요. 물은 가장 쉬운 대사 도구입니다. 최 여사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며 주치의와 상의해 치료 전날 저녁 일찍 식사하고 가벼운 육수로 수분을 충분히 채웠습니다. 치료 당일엔 설탕 음료 대신 물 전해질. 결과는 메스꺼움이 덜했고 피로가 조금 줄었습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토양을 차분히 만드는 선택이 치료를 도왔던 사례입니다. 연령에 맞는 암 검진은 씨앗을 일찍 찾는 일입니다. 대장 내시경, 유방 전립선, 폐암 고위험군의 저선양 CT 등 여기에 더해 공복 인슐린, HOMA-IR, 간 초음파 같은 토양 검사를 정기적으로 보세요. 씨앗과 토양을 함께 보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허리둘레, 공복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HDL 비율, 간 수치. 한 달 간격으로 적어보세요. 모든 수치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개만 개선되어도 토양은 변하고 흐름은 만들어집니다. 기록은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식사 간격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혈당 예방입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물과 소량의 단백질을 드세요. 당뇨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집에서 끓인 된장국에 두부와 버섯, 제철 나물, 참기름 한 방울과 김치 한 접시. 밥은 조금 덜어 담고 식후 산책. 이 소박함이 인슐린을 낮추고 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매일의 집밥이 토양을 돌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첫 주는 12시간 공복을 주 3일만, 저녁은 7시 전 물차를 곁들입니다. 간식은 한 번만, 가능하면 없애기. 식사 후 10분 걷기를 하루 한 번. 잠시간을 고정하고 스크린은 취침 1시간 전 끄기. 목표는 쉬운 성공 경험입니다. 몸은 곧 따라옵니다. 둘째 주는 공복 14시간, 주 3에서 4일. 간식은 과감히 없애고 식사량은 포만감 있게.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오후 3시 차 한 잔으로 허기를 건너갑니다. 숫자보다 느낌. 오후의 졸림과 야식 욕구가 줄면 토양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주는 음식의 질을 조정합니다. 초가공식품을 반으로 줄이고 통곡, 콩채소로 채웁니다. 밥은 반 공기, 소스는 반, 탄산은 탄산수로, 근력 5분을 식사 전후로 추가. 수분은 식사 사이 규칙적으로. 질이 좋아지면 포만이 늘고 인슐린은 더 낮아집니다. 넷째 주는 16시간 공복을 주 1만 시도합니다. 힘들면 즉시 14시간으로 후퇴. 무리하지 않습니다. 블랙커피나 차로 돕고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로 든든히, 저녁은 가볍게 일찍.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리듬을 지키면 도전은 한층 쉬워집니다. 달콤한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책보다 회복이 먼저. 다음 끼니를 단백질 채소 중심으로 식사 후 10분 걷기, 충분한 물. 밤은 일찍 눕기. 이렇게 리셋하면 인슐린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건강은 완벽이 아니라 회복의 속도입니다. 유전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염증, 수면 스트레스는 손에 잡히는 레버입니다. 더 캔서 코드는 성장 신호를 낮추는 생활이 씨앗의 생존 전략을 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토양을 비우고 쉬게 하고 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과학과 현실의 교집합입니다. 생활은 혼자보다 함께가 쉽습니다. 가족 식탁의 규칙을 공유하고 산책을 약속으로 만드세요. 손주와 공원에서 공 던지기, 장 보러 함께 가기. 함께하면 음식의 질이 올라가고 간식이 줄어듭니다. 암의 토양은 가족의 습관에서 바뀝니다. 관절이 아프면 수중 운동, 새벽 공복이 힘들면 아침을 옮기고 저녁을 줄이세요. 당뇨약, 혈압약을 드신다면 의료진과 속도를 맞추세요. 원칙은 같고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속도로, 나에게 맞춘 방법으로. 꾸준함이 이깁니다. 오늘 할 일 3가지만. 1. 저녁을 7시 전에 마치기. 2. 식사 후 10분 걷기. 3.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내일은 물병 들고 장 보러 가기, 모레는 라벨 읽기, 이렇게 사흘이면 몸은 신호를 알아챕니다. 토양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암의 코드는 성장 신호입니다. 인슐린을 낮추고 잠을 채우고 간식을 줄이면 토양이 달라집니다. 치료는 의사와 함께, 생활은 오늘부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